챕터 3의 Elements of Probability 보겠습니다. 챕터 3하고 4, 5는 계속 이제 확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통계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게 결국은 확률적인 어떤 것들에서 그것의 realization을 우리가 본다라는 의미니까요. 데이터라는 게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라는 게 어쨌든 동전은 이제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 어떤 랜덤한 것이죠. 거기서 어떤 구현이 된 것을 우리가 본다. 그래서 앞면이 나왔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underlying 그 probability 모델에서 그것이 구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통계학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통계학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확률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 챕터 5까지가 이제 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은 이제 뭐 챕터 소개니까 3.2부터 시작을 하면 샘플 스페이스와 이벤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샘플 스페이스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set of all possible outcomes.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집합을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벤트는 그것의 subset인 거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은 샘플 스페이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를 뭐 우리가 S를 자꾸 그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쓰니까 S를 뭐 좀 쓰는 게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냥 씁시다. 그래서 이걸 S라고 하면은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벤트는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지금 주사위 던지는 거면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 5, 6을 가지고 있는 그 집합 그것이 바로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고 주사위 한 번을 던졌을 때 그런데 이제 이벤트는 뭐가 되냐면 물론 뭐 여기 1 하나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이벤트가 되겠지만 뭐 3 또는 4 이런 것도 이벤트가 될 수 있죠. 또는 뭐 3 또는 4 또는 6 이런 것도 이벤트가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सब셋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샘플 스페이스가 n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가능한 이벤트의 개수는 이제 2의 n승이 되겠죠. 어떤 특정한 엘리멘트가 속하냐 안 속하냐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이벤트는 샘플 스페이스의 सब셋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용어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하고 F는 지금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두 개에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벤트 두 개의 이 교집합 요거 대신에 노테이션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EF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그냥 이렇게 붙여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E라는 이벤트와 F라는 이벤트에 교집합에 해당되는 이벤트가 만약에 전혀 없다, 공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E하고 F라는 사건 두 개는 이제 mutually exclusive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mutually exclusive라고 하셔도 좋고 disjoint event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disjoint 하느냐 아니면 뭐 mutually exclusive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를 우리가 이제 샘플 스페이스로 나타낸 거고요.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사건 E하고 F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A번 그림을 보시면 E가 여기 있고 이제 F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그 shaded region이 지금 E하고 F의
합집합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되겠죠. 그리고 B 그림을 보면은 이건 EF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C 그림을 보면은 그 shaded region이 이제 E의 complement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 스페이스에서 그 E라는 이벤트만 제외를 하면은 우리가 그 노테이션 상으로 E의 complement 해가지고 EC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shaded region 여기입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벤트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이벤트 E하고 F가 다음과 같은 관계로 나타날 때 우리가 E라는 사건은 이제 F라는 사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연산들이 이제 왜냐면은 그 이벤트라는 게 सब셋이니까 그 집합에 관한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뭐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C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distributive law가 성립한다. 그래서 그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합집합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과 G의 교집합을 한 것과 이제 각각의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합집합을 한 것이 뭐 똑같다, 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A번 그림은 이제 EG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B번 그림은 여기 FG고요. 예. 그 다음에 C번 그림은 여기 E, 그렇죠? EF 뭐 이렇게 돼서 이제 G인데, 이걸 하고 보면은 결국은 A번, B번의 합집합과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3.4의 Axioms of Prob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좀 수학적으로 쓰여 있지가 않아서 확률의 그러니까 definition을 뭐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는 probability space라는 게 있고 그것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bability space를 정의하는 3요소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sample space고, 두 번째가 이벤트고, 세 번째가 이제 probability 함수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함수가 있어야 우리가 probability space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probability 함수가 만족돼야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이제 axioms of probability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 함수나 probability 함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어떤 특정한 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게 요 3.4 섹션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함수가 만족돼야 되는 axiom들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probability 함수는 이벤트 2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든 간에, 그 다음에 sample space에 대한 probability 값은 1이다 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mutually exclusive한 이벤트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뭐 n개의 이벤트가 있다, 이걸 뭐 2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책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배반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들의 그 합집합의, 그러니까 유니언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수식을 보실 때 확률에 대한 수식이 있는데, 확률을 이렇게 더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 이퀄이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사건들이 mutually exclusive 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mutually exclusive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벤트들의 확률을 더한다고 해서 그것의 합집합의 확률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언제 이퀄이 되냐면, 지금 이제 이퀄이 됐죠. 언제 이퀄이 되냐면, 그 각각의 사건들이 배반 사건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합친 값이, 그러니까 유니언한 것
유니언한 그 이벤트의 확률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확률을 계산을 할 때 그러면 배반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E라는 이벤트랑 F라는 이벤트가 있고 그것의 교집합이 이제 2라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E하고 F의 이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P2 더하기 P F의 빼기가 되겠죠? P의 지금 EF라고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교집합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르게 쓰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P의 1 그 다음에 P의 지금 2 더하기 P의 3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요구에 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P 지금 E하고 F의 합집합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P의 1이라는 이벤트와 2라는 이벤트와 이제 3라는 이벤트의 합집합의 확률로 볼 수가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1하고 2하고 3는 서로 mutually exclusive 하죠. 그렇죠? 이 1하고 2하고 3는 서로 이제 mutually exclusive한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합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들의 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position 3.4.1 보겠습니다. 그래서 E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E의 컴플리먼트 이벤트의 확률이 1-P of E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건 뭐 중학교 때도 다 해봤던 거니까 뭐 특별할 건 없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엑시엄에 있는 거 빼고 또는 뭐 데피니션에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엑시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연하긴 하지만. 그래서 엑시엄 2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의 확률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probability 펑션은 반드시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샘플 스페이스의 확률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샘플 스페이스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E가 어떤 이벤트든지 간에 E와 E 컴플리먼트의 합집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by definition 어떻게 돼요? E하고 E의 컴플리먼트의 교집합은 없죠. 공집합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또 엑시엄을 여기서 또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by 엑시엄 3에 의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그 mutually exclusive한 이벤트들의 그 합집합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각각의 확률의 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엑시엄 3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이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한쪽으로 넘겨버리면은 우리가 바로 이게 맨 위에 있던 우리가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는 것도 어쨌든 이게 probability 함수의 특징을 보여주는 어떤 프로퍼티잖아요. 그런 것들은 엑시엄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3.6 섹션의 conditional probability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섹션이죠.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는 계산은 뭐 이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F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그때 이제 E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P of F분의 P EF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샘플 스페이스는 지금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 빨간색 여기로 새로운 어떤 샘플 스페이스를 우리가 설정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면적분의 이제 회색 면적 이렇게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EF를 구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하면은 E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E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가정하에 F의 그 확률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또는 똑같은 확률을 F 먼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E하고 F가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F가 일어나고 P 그 다음에 E given F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바라고 읽으면 안 돼요. 요거는 읽을 때 반드시 given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조건부 확률을 읽을 때 3.7의 베이스 포뮬라입니다. 뭐 지금 이게 뭐 베이스 포뮬라는 당연히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베이스 포뮬라를 유도를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중요한 수식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베이스 포뮬라를 유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뭐 요거는 이제 성립을 하는 거니까, E라는 어떤 이벤트는 EF라는 이벤트하고 E하고 FC의 그 교집합 이벤트 그 두 개의 이제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두 개의 이벤트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은 mutually exclusive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의 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액시엄 3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그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좀 전에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당연히 1-PF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어떤 E라는 이벤트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거 자체는 그 계산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뭐가 그 계산하기가 편하냐면 이렇게 컨디션을 걸어 놓은 거, 이게 그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의 계산은 이제 굉장히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를 뭘로 주냐면은 이 친구를 웨이트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한 확률을 여기다 곱해가지고 그 웨이트를 줘버린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하다. 그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확률 배울 때 이제 뭐 맨날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걸 한번 보면요. 그래서 랜덤하게 바구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공을 하나 랜덤하게 꺼낼 때 그 공이 레드일 확률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이 공이 레드일 확률을 구하려면은 이건 랜덤하게 바구니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랜덤하게 공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랜덤한 것이 이제 두 번 일어나죠. 그래서 랜덤한 게 두 번 일어날 때 이 마지막 랜덤한 것의 결과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컨디션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그냥 레드볼을 꺼낼 확률은 어려우니 화이트 바구니를 골랐을 때 그리고 블랙 바구니를 골랐을 때에 그때 그 레드볼을 선택할 확률은 아주 쉽죠. 그렇죠? 이거는 얼마예요? 지금 화이트 바구니를 선택을 했을 때 레드볼을 선택을 할 확률은 이제 2분의 1이 되겠고,
이건 얼마냐면 이건 3분의 1이겠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가볍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엄청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블랙 바구니 중에 이제 그 레드볼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딱 구해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화이트 바구니를 고를지 뭐 블랙 바구니를 고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확률을 곱해서 그 웨이티드 에버리징 해버리자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실제로 화이트볼을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 이 화이트 바구니를 선택할 확률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그 블랙 바구니를 선택할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랜덤하게 선택을 했으니까 이건 이제 2분의 1이 되겠고 이것도 둘 중에 바구니 둘 중에 이제 블랙 바구니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더해주면은 예,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개의 랜덤하게 섞여 있을 때 이렇게 하나를 컨디셔닝을 걸어주면은 굉장히 쉽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컨디션 걸었던 그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컨디션을 어디다 걸었냐면은 여기다 걸었잖아요. 화이트 바구니를 선택을 했다, 그다음에 블랙 바구니를 선택을 했다, 여기다 걸었으니까 그 우리가 컨디셔닝 한 거, 예, 그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은 예, 가볍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베이스 포뮬러를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샘플 스페이스를 이제 파티션 한다라고 지금 F라는 F1, F2, Fn이 이제 파티션 할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티션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정의를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파티션 한다라는 거는 언제 얘기를 하냐면 그 n개의 이벤트가 mutually exclusive 하고 그다음에 exhaustive 할 때 우리가 그 F1부터 Fn까지 이벤트가 S를 파티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exhaustive 하다라는 건 그럼 뭐 이것도 제가 정의를 안 내렸는데 그게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덮는다. 예, 전체를 다 덮을 때 우리가 exhaustive 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지금 mutually exclusive죠. 이거는 우리가 이 용어를 배웠고 그래서 exhaustive하고 mutually exclusive 할 때 우리가 파티션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S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여기가 F1이고 여기가 F2고 여기가 F3다. 이러면은 파티션 한 거잖아요. 이 파티션이 이제 칸막이 한 것처럼 서로 간에 오버랩은 없으면서 전체 집합을 다 덮을 때 우리가 F1, F2, F3가 이제 파티션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티션 on 뭐 S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떤 임의의 이벤트 E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E의 Fi의 I equal 뭐 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임의의 이벤트를 갖고 올 때 예를 들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E라고 한번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E라는 이벤트는 그러니까 이쪽 파트와 그리고 이쪽 파트와 그리고 이렇게 파트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은 당연히 오버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F1, F2, F3가 오버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EF1, 그다음에 EF2, 그다음에 EF3 이것들도 오버랩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F1, F2, F3가 서로 mutually exclusive 하니까 EF1, EF2, EF3도 당연히 mutually exclusive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의 이제 확률을 취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P of E는 mutually exclusive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썸이 되겠죠. 그래서 I는 1n의 P의 EFI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잘 아는 그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P의 F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식의 확률을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F1, F2, 뭐 FN으로 그 샘플 스페이스가 파티션이 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S라는 샘플 스페이스가 있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F1, F2, F3, F4 이렇게 파티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이제 어떤 파란색의 어떤 E라는 사건이 있고 그때 E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E라는 것의 이 면적은 요만한 면적이잖아요. 요거분의 예를 들어서 뭐 요거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E라는 이 파란색 전체 분의 여기 색칠한 이 부분의 뭐 면적의 그 비율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꼭 면적이라고 제가 그냥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 됐건 예. 그래서 PFJ given E가 궁금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긴데요. 예.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조건부 확률의 그 뭐 정의식이니까 분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P에 E given FJ 곱하기 PFJ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모는 좀 전에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유도를 다 했죠. P F 여기 뭐 I라고 할까요? I 뭐 어차피 더미니까 FI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마치 그 조건부 확률에서 그 조건 파트가 위로 그러니까 그 바뀌어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E가 컨디션이었었는데 이 컨디션의 자리가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이게 뒤바뀌어져야 계산이 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뒤바뀌어질 때 그 포뮬러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 포뮬러라고 합니다. 자, 3.8에서는 그 독립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이벤트가 뭐냐. 그래서 두 개의 이벤트 E하고 F가 있을 때 이것들을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는데 언제 그러냐면은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을 때 우리가 두 개의 이벤트를 인디펜던트하다고 하고 또는 뭐 조건부 확률이 그냥 그 조건을 걸었을 때랑 걸지 않았을 때랑 차이가 없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인디펜던트 이벤트라고 합니다. 뭐 책에 따라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statistically independent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statistically independent 이 말을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형대수에서 linearly independent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물론 뭐 여기서는 지금 E하고 F가 뭐 그나마 확률 변수도 아니고 랜덤 베리어블도 아니고 이벤트니까 사실은 뭐 linearly independent하고는 뭐 전혀 관련이 없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일반적으로 그게 뭐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치면은 뭐 확률 변수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어쨌든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치면 그것들은 linearly 뭐 예를 들어서 dependency가 있다, linearly dependent한 경우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statistically 하게도 당연히 dependency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선형대수에서 알아서 배우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independent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independent라고 하면은 statistically independen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roposition 3.8.1 보겠습니다. 그래서 E하고 F가 independent한 이벤트일 때 그럼 E하고 F의 complement 한 것이 independent하다라는 걸 증명하라라는 건데요. 이런 증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가장 많이 그 시작을 하는 게 그러니까 확률 쪽에서 증명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계속 이거를 이용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EF하고 이제 EFC라는 거 가지고
이제 2를 파티션 해버리죠. 뭐 당연한 거지만은 여기 EF하고 EFC하고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mutually exclusive 하죠. 그래서 양변의 probability를 취해보면 probability에 이게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배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니까 합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에 합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PEF 더하기 PEF 컴플리먼트가 되는데 얘는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에 곱이 될 것이고 얘는 우리가 뭔지는 모르는 어떤 거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이제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위 식에 의해서 P2 빼기 P2 곱하기 PF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증명 끝을 하려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는 P2하고 P하고 FC.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E하고 FC라는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목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확률이 각각의 확률에 곱이 된다라고 증명을 하면 증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줄을 미리 이제 쓰고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쉽겠죠. 그래서 P2를 앞으로 땡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얼마 되면 1-PF 되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퀄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데피니션인데요. 그래서 E하고 F하고 G라는 세 개의 이벤트가 있을 때 이것의 인디펜던스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뭐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각각의 페어와이즈로도 전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G 그렇죠?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페어와이즈로도 전부 다 돼야지만 우리가 그 세 개 이벤트가 statistically independ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있진 않다. 뭐 그런 거를 그냥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example 3.8.D에 있는 example인데요. n개의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스위치들은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위치 1이 그러니까 닫혔다고 해서 스위치 2가 뭐 같이 닫히고 뭐 이렇지는 않고 인디펜던트하게 워킹을 할 때 그 다음에 각각의 스위치가 워킹을 할 확률이 요거는 뭐 P1, 뭐 P2, P3, 뭐 이거 PN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워킹할 확률은 즉 그러니까 전류가 A에서부터 B까지 흐를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를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P1 스위치가 끊어질 확률은 1-P1이고요. 그 다음에 P1, P2가 전부 다 끊어질 확률은 각각의 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해서 1-PN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류가 안 흐를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끊어질 확률을.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요것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끊어지지만 않으면 전류는 잘 흐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에서 전부 다 끊어질 확률을 빼면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치는 닫혀 있을 확률이 되니까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노테이션 상으로는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그 프로덕트 노테이션을 쓰면은 좀 더 간단하게 1-pi 이렇게 쓸 수 있겠죠.